안녕하십니까. 파이어아이 코리아의 박현범입니다. 오늘은 UNC 2452라고 하는 해킹 그룹에 대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UNC 1878 Fin11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네이밍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아이 인텔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소개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내용인데 파이어아이의 인텔리전스는 세 가지 네이밍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과 같은 UNC 그룹이고요. 파이어아이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리서처와 맨디언트의 아날리시스가 최초로 공격의 특징들을 파악하고 보고한 상태가 될 거고요. 이러한 UNC 그룹의 공격 패턴이나 소스의 위치, 그리고 대상의 산업군 등 조금 더 명확해진다면 템프 그룹으로 격상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명확한 증거들을 확보하게 된다면 APT 네이밍이나 핀의 네이밍으로 명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파이어이에서 보고하고 있는 UNC 그룹의 숫자는 적을까요? 많을까요? 당연히 무수히 많은 UNC 그룹들이 있을 겁니다. 이 수많은 UNC 그룹 중에서 UNC 2452를 공유 드리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UNC 2452는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수행했는지, 또 파이어아이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사건과 보고가 있었겠지만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2020년 12월 8일입니다. 파이어아이는 특정 공격자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주요 피해는 맨디언트에서 사용하는 레드팀 도구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인데요. 저희 제품을 믿고 사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많이들 걱정하시고 '왜 그랬을까? 뭐 지금 사용하는 내 제품에는 문제가 없나?' 하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사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이버 공격은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만 일어나지 않고 그 누구도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남긴 사례가 아닐까도 생각을 해 보고요. 현재 파이어아이는 최선을 다해서 공격자를 추적하고 있고 파이어아이 제품에는 도난당한 레드팀 도구를 탐지할 수 있는 정책이 자동으로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파이어아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이라 하더라도 레드팀 도구를 악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 공격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GitHub를 통해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보안 제품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탐지 규칙도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사례를 숨기기보다는 사실 그대로를 발표하고 대응하는 방법 역시 파이어아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결말 역시 거짓없이 공개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파이어아이 공식 블로그에는 UNC 2452라고 하는 해킹 그룹에 대한 정보가 공개됩니다. UNC 2452는 솔라윈즈의 오리온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공격을 수행했고 아주 오래전부터 공격을 계획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정이기는 하지만 2020년 3월부터 천천히 공격을 수행한 것으로 맨디언트에 보고되었습니다. 이들은 상당히 높은 숙련도와 강력한 지속성을 가진 조직으로 액세스 권한을 획득하고 측면 이동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과정을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방법으로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을 밝혀내는 것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들이 궁극적으로 커맨드 앤 컨트롤을 사용하고자 했던 머레어는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콘이고 이제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콘을 배포하기 위해서 초기 침투를 하는 것인데 공격의 성공을 높이기 위해서 메모리 전용 드로퍼를 직접 개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UNC 2452의 주요 공격 대상은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지역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상태이고요. 정부 기관이나 컨설팅 기관이나 기술통신 기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특정 산업군을 저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UNC 2452의 공격 그룹에 대한 정보 공개 이후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론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21년 1월 19일에는 세 가지의 문서가 공개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고 계시는 문서인데요. UNC 2452에 대한 위협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UNC 2452가 서플라이 체인 공격 이후에 정보를 탈취해가는 추가적인 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썬버스트 머레어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2주일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솔라윈즈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프라는 안전해. 라고 생각했던 고객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들의 공격의 시발점은 솔라윈즈 업데이트 서버를 통한 서플라이 체인 공격이 맞지만 온프레미스에서 얻은 권한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었다는 게 핵심이 되겠죠. 두 번째는 맨디언트 조사 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UNC 2452 그룹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접근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도구를 GitHub 저장소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감사 도구가 UNC 2452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업의 보안 담당자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관리자분께서는 나의 인프라가 나의 클라우드가 공격자의 초기 침투 활동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아주 훌륭한 초동 조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UNC 2452에 대한 백서의 공개입니다. 해당 백서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UNC 2452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행동했는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사나 치료나 예방이나 강화 방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39페이지로 다소 분량이 많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썬버스트, 솔라윈즈, UNC 2452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앞으로 발생하게 될 관련된 모든 문제점에 가장 직관적인 바이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꼭 시간을 내어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업의 보안 담당자이시거나 보안 기획자이시거나 혹은 보안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등등등 보안이라는 틀 안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TV 뉴스나 인터넷 뉴스나 신문이나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등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썬버스트나 UNC 2452를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어아이와 맨디언트가 최초로 발표한 UNC 2452에 대해서 파이어아이 코리아에서 다소 늦게 소개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쉽게 접해볼 수 있는 미디어에서는 서플라이 체인 공격이 있었고 솔라윈드 소프트웨어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간략한 정보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잡아가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을 테지만 실제로 UNC 2452가 어떻게 공격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UNC 2452 그룹이 어떻게 공격을 수행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침투 및 거점 확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솔라윈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업데이트 서버와 통신을 하도록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해커가 다수의 기업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서버 안에 그 서버 안에 파일을 손상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을 서플라이 체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해커는 솔라윈즈 업데이트 서버에 어떠한 이제 특정한 DLL 파일에 썬버스트 마레어를 삽입하였고 이 마레어 파일이 정상적인 업데이트 파일과 섞여서 고객 네트워크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고객 네트워크에 무사히 들어간 이 감염된 DLL 파일은 샌드박스나 백신을 피하기 위해서 2주 동안의 잠복 기간을 가질 거고요. 2주 동안의 잠복 기간이 끝나게 되면 썬버스트 마리어는 초기 침투된 호스트의 DNS 상태를 점검해서 CNC 서버와 통신을 준비하게 됩니다. OIP라고도 불리는데 솔라윈즈의 오리온 플랫폼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보안 솔루션이 정상적인 통신으로 오해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NC 2452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머리어를 사용하였고 아주 정교한 공격 그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C2 서버와 통신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면 C2 서버로부터 명령을 받을 건데 파일을 실행하거나 파일을 전송하거나 시스템을 프로파일링하거나 리부팅이나 기타 호스트의 서비스를 비활성화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잡스라는 명령을 검색하고 실행하려 할 것입니다. 모두 통과했다면 시스템을 장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라윈즈 썬버스트를 통해 시스템이 장악당했습니다. 시스템이 손상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 작업은 무엇일까요? 자격증명을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격증명을 쭉 나열해서 확인을 할 건데 이 SAML 토큰에 서명을 할 수 있는 어드민 계정을 얻는 것이 주 목적이 될 것입니다. 어드민 계정을 얻었다면 조직의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려고 들 겁니다. 이러한 단계는 일반적인 APT 라이프 사이클과 동일합니다. 측면 이동과 같은 확산 공격을 하기 위해서 관리자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토큰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UNC 2452 그룹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은밀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변조된 샘물 토큰이지만 이 역시 정상적인 자격 증명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툴을 우회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 자원의 접근을 시도하는 걸 겁니다. 접근에 성공했는데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다 긁어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 역시 어떤 툴에 의해서 모니터링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조용히 작업을 수행했을 겁니다.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증서를 신뢰할 수 있는 저장소에 추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싱글 사인온을 위해서 일부 앱을 빌드하거나 서비스 주체 이름도 생성할 것입니다. 왜 이런 작업을 하냐면 결국 샘물 토큰이라는 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DP 서버로부터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받고 제3 시스템의 사용자 정보를 동기화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이겠죠. 관리자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최고의 권한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UNC 2452 그룹이 관리자 계정을 얻어서 어떤 자료에 액세스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원하는 모든 것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UNC 2452에 대응하는 파이어아이의 자세는 어떨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위협의 연구 자료나 백소 자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보안의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는 조금 더 직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겁니다. 파이어아이가 정의하는 UNC 2452의 4가지 공격 방식입니다. 골든샘을 액티브 디렉토리 백도어, 프리빌리지 어카운트, 어플리케이션 하이제킹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놓았는데 결국 이 4가지 택틱의 핵심은 초기 침투와 거점 확보 단계에서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얻었고 이 자격 증명을 통해 제3 시스템에 로그인을 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3 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될 것이고요. 비밀번호의 입력이나 멀티팩터 인증과 같은 추가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어낸 사용자의 정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이메일 시스템을 가로챌 수 있었고 메일박스에서 기업의 정보를 탈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솔라윈즈 오리온 플랫폼에 썬버스트 머레어를 심어서 서플라이 체인 공격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현재의 주 타겟은 솔라윈즈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UNC 2452 또는 썬버스트 또는 솔라게이트 등 미디어에서는 여러 가지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우리는 솔라윈즈 소프트웨어를 안 쓰니까 안전해 라고 생각했던 고객이 있으시다면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격의 주 대상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전이된 상태이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샘물 토큰을 사용하는 페더레이션 서비스가 동반되어 있다면 반드시 환경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어아이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고데디와 협업해서 킬스위치도 발견했습니다. 해당 킬스위치는 썬버스트 머레어가 C2 서버와 통신하는 과정에서 리스폰스 받는 특정 IP 주소나 도메인을 발견하였고 썬버스트에 감염되어서 C2 서버와 통신을 시도하고 응답을 받는 중간 과정에 킬스위치가 작용해 공격의 속도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킬스위치는 말 그대로 킬스위치일 뿐이고 이 킬스위치가 썬버스트 머레어의 완벽한 제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된 백서를 통해서 운영하시는 인프라를 점검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 다음은 UNC 2452의 헌팅인데요. 가장 쉽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서론에 말씀드렸던 맨디언트의 액티브 디렉토리 헌팅 도구입니다. UNC 2452가 정보를 가져가는 주 데이터 소스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그룹웨어로 사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맨디언트의 헌팅 도구를 통해서 공격의 흔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설정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모든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해야 되고 샘물 토큰이 저장되는 인증서 스토어를 2번 이상 회전시켜야 되는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반드시 조치해야 되는 항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이어아이와 맨디언트가 공개하는 블로그나 무료 검사 도구를 통해서 기업의 보안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하드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맨디언트 컨설팅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맨디언트 컨설팅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보안 성숙도를 확인할 것인가 아니면 현 상황에 대한 조치를 받을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지금 우리 인프라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의심이 되고 심층적인 분석과 향후 예방 조치까지 받을 것인가 등등 해서 맨디언트 컨설팅은 서비스 항목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양한 종류의 컨설팅 라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S 애저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맨디언트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사내에 있는 ID 시스템을 외부에 있는 리소스와 연결하는 표준을 저희는 페더레이션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사스 서비스는 로그인하는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기본적으로 애저 에이드를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온프레미스에 있는 ID 시스템과 애저를 연결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보면은 현범.pac@fireeye.com이라는 이 이메일 주소를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로그인 계정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ADFS나 옥타와 같은 페더레이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사내에는 ID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와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각각 존재하겠지만, 정확한 진단을 원하신다면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컨설팅 서비스는 비교적 쉽게 접근이 가능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MSSP와 같은 보안의 첫 관문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직관적인 내용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보안 관제를 하고 있다면 고객으로부터 "내 자산이 썬버스트 공격을 받았나요? 혹은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파이어아이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 문서나 백서들로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공유했지만, 일선에 계신 이제 보안 전문가분들께서는 더 적극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아이는 이제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 로그나 인디케이터에서 쉽게 썬버스트를 식별할 수 있도록 MD5 정보나 리퀘스트 IP나 리퀘스트 도메인, 리스폰스 IP, 리스폰스 도메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이어아이 블로그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이어아이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께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썬버스트 머레어나 티어드랍 자체를 탐지하는 정책이 네트워크, 이메일, 엔드포인트 제품에 모두 자동으로 배포되었습니다. 해당 시그니처가 탐지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해당 시그니처가 탐지되었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파이어아이에서 제공된 백서를 참고하셔서 인프라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이어아이의 맨디언트 서비스 화면인데요. 맨디언트 어드밴테이지는 파이어아이 인텔리전스 서비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줄여가지고 MA라고 부르는데, MA에서 확인한 UNC 2452의 상태입니다. UNC 2452는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죠. 밑에 적어놨는데 샵 썬버스트, 샵 다크에일로, 샵 솔라스톰, 샵 솔라게이트, 샵 솔라라이트 핵 등 아주 다양한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이 공격 그룹은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추적을 진행하고 있고, UNC 그룹 3개를 통합했고 UNC 그룹 2개를 통합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속해 있는 지역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킬스위치를 발견할 때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들이 사용하는 도메인이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치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공격의 대상이 된 국가 역시 미국과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광범위한 상태이며, 공격의 산업군 역시 대부분의 모든 영역이기 때문에 이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까지는 물음표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정보는, 이들이 해왔던 공격의 흔적이나 사건, 사고들을 모아 보았을 때 스파이 활동을 하는 에스피나종을 하는 것입니다. 파이어아이 MA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UNC 2452 리포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어아이의 인텔 서비스가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파이어아이 코리아로 연락을 주시거나 연락처를 알고 계신 파이어아이 코리아 직원께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UNC 2452 네이밍 그대로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들이 템프 그룹이 될 거고, 또 APT 그룹 또는 핀 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수많은 UNC 그룹 중에 왜 2452를 이야기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이 그 질문에 대답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우리는 언택트 시대에 살고 있고, 재택근무가 동반되는 시점에서 비즈니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방법들을 연구했습니다. 프라이빗하게 운영되었던 조직의 그룹웨어가 소프트웨어 형태인 클라우드로 많은 양 트랜스포메이션 되었고, 이러한 환경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그룹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점은 공격 그룹 역시 현 시점을 살아가고 있고 시대의 방향에 맞게 공격의 방법도 최신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UNC 2452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사스가 안전한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FireEye 코리아는 이제 메인 홈페이지와는 별개로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링크드인을 운영하고 있으니 랩탑을 통해서, 태블릿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